강의할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배초향, 곽향이라고 그러죠. 그걸 활용, 기억력 개선, 효능 평가 연구에 대해서 우리 김중선 교수님께서 이제 말씀이 있겠고요. 김중선 교수님은 전남대에서 석박사를 하시고 예전에는 한국한의학연구원 또 한국원자력의학원에서 재직하면서 있었습니다. 자,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남대학교 수의과대학의 김중선입니다. 좋은 자리 참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발표할 내용은 사실은 앞에 제가 내용을 들었을 때 제가 하는 분야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다는 생각도 들었고, 제가 하는 분야가 여러분들에게 약간 생경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사실은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주 내용은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키우고 계시는 작물을 기억력이 좋아지는, 머리가 좋아지는 이라고 광고를 하면서 팔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짧은 시간이지만 연구했던 배초향을 가지고 이렇게 기억력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연구했던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방법을 소개해드리고, 관련 내용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같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저는 전남대학교 수의과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의사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동물에 대해서, 식물보다는 저는 동물에 더 전공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저는 이제 신경해부학을 전공했고, 그리고 대학에서도 주로 해부학이라든가 또는 동물 행동학 이런 것들을 지금 강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한의학연구원에서 실제 그러면 근무했을 때 했던 일은 한약자원연구센터에서 한약자원의 고부가 가치 사업을 창출하기 위한 효능을 검증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한의학이라고 하는 게 실제 임상에 사용되고 있지만 에비던스가 많이 부족하다라는 스스로의 자각에 의해서 저희 같은 수의사들이 이제 이러한 어떤 과학적인 증명들을 해가면서 에비던스를 모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예시로 제가 오늘 가져온 약물은 곽향이란 약물입니다. 소리가 안 나나요? 제가 마이크를 그러면 가까이 대고 하겠습니다. 네, 괜찮으신가요? 네. 그 곽향이란 약물은 사실은 배초향이라고도 쓰고 있고, 더 잘 알려진 이름은 방아잎이 더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이름일 겁니다. 그래서 방아잎 하면 더 익숙하시잖아요. 그래서 방아잎의 어떤 약용에 사용되는 이름이 곽향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곽향이라는 약물은 꿀풀과에 지상부를 사용하는, 건조해서 식물을 사용하는 건데, 그런데 이제 이 약물이 한의학에서는 주로 소화기에 쓰는 약물입니다. 그래서 소화가 잘 안 될 때 또는 배가 아플 때, 설사를 할 때 사용하는 일반적으로 소화기에 사용되는 약물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관련해서 네트워크 파머콜로지를 돌려보면 곽향이 가지고 있는 성분들이 위염에 효과가 좋구나라는 거를 저희가 이제 알 수 있었고, 쥐에게 막 술을 먹여가지고 위염을 일으킨 다음에 해봤더니 효과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련 내용으로 곽향을 먹으면 소화기에 효과가 좋습니다라는 논문을 발표했었습니다. 앞에 있던 송준호 교수님께서 했던 사실 내용이긴 한데요. 송준호 교수님하고 박인규 교수님 저희 같이 했던 연구 내용입니다. 그래서 곽향을 그러면 재배지에 따라서 약간 형태가 달라진다라는 이제 언급이 있었고, 특히 제주도에서 키우는 방아잎 곽향은 비교적 키가 크고 또 그 뒤에 기곡면에서의 어떤 냄새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강하게 나더라라는 것을 가지고 그러면 이 제주에서 나오는 곽향은 다른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해보았지만 어떤 유전적인 특징이라든가 또는 효능적인 면에서는 같았다. 제주에서 비록 바닷가에서 자라는 방아잎도 키가 크고 모양은 달라졌지만 효능은 비슷하더라 라는 내용으로 저희가 이제 논문을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곽향에 들어있는 성분들을 쭉 보면은 로즈마린산이라든가 틀리아닌 이런 다양한 성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요즘 이제 PPI라 그래서 AI 많이 활용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AI를 활용하다 보면 이것들이 가지고 있는 성분들을 쭉 분석해 보니까 오히려 소화기 장애보다는 뇌신경에 보호될 수 있을 만한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에 관련된 약물 성분이라든가 또는 항산화 성분이라든가 인지 기능을 개선시켜 줄 수 있는 성분들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곽향이란 약물을 가지고 소화기보다는
인지장애라든가 기억력 장애 쪽에 써보면 어떨까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 기억력 장애라는 것에 한번 이제 실험을 해보고자 했는데, 그 전에 저희가 먼저 기억이라는 것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기억이라고 하면은 그냥 어설프하게 우리가 기억이란 걸 떠올릴 수 있지만, 기억이란 정의는 여러분들께서 지금 느끼고 있는 감정을, 여러분들께서 느끼고 있는 감각을 일정 시간 이후에도 다시 한번 꺼낼 수 있는 것이 기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지금 저에 있는 시각적인 감각이라든가 이 청각적인 감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일정 시간 이후에도 다시 꺼낼 수 있는 것, 그게 이제 기억이라는 건데요. 기억은 다시 단기 기억과 장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이렇게 강의하는 모습을 한 일주일쯤 지나면 여러분들 기억하지 못하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어머니 얼굴은 한 달 전에, 두 달 전에 안 보셨지만 여러분들 한두 달 지난다고 해서 어머니 얼굴 잊어버린 사람 별로 없잖아요. 자, 어머니 얼굴은 장기 기억화되어 있는 거고 저의 지금 이 강의는 단기 기억화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단기 기억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입시키려고 하는 거고, 사실 여러분들의 이미 기억 속에 머물러 있는 기억은 대부분 장기 기억에 해당합니다. 이 기억을 만드는 뇌에서의 위치가 있습니다. 그 위치를 우리가 해마라고 하는데요. 해마의 어떤 기능을 잘 밝힌 연구로 인해서 2014년도에 노벨상을 수상하기도 했고요. 이 해마라는 곳에서는 실제 기억을 만드는 곳을 하는 곳입니다. 해마는 실제 시올스, 그러니까 사람의 이 기억을 만드는 해마의 모양이 실제 동물 해마와 모양이 같다고 해서 저희가 그냥 해마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 지금 해마의 위치는 어디 정도냐면 여러분 눈썹의 한 위쯤, 요 정도 정도가 해당해요. 요쯤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그 정도 부분에서 지금 제가 말하는 이런 감각이나 기억들을 처음에 만들어서 여러분들께서 시간을 지나게 되면 이 바장자리에 있는 뇌로 옮겨지게 됩니다. 이 해마를 손상에 관련된 다양한 드라마나 영화가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 내 머릿속의 지우개라는, 혹시 이 영화를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여자분께서 옛날에 자기는 기억하지만 얼마 전에 결혼한 남편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잠만 자고 나면 자기 옆에 누워있는 남자에게 당신 누구야? 막 소리 지르기도 하고, 또 여기 옆에 있는 할머니 김혜자 씨께서는 자기가 어린 시절은 기억하지만 최근에 자기가 늙었을 때의 기억을 못 해가지고 자기가 여전히 어렸을 때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기억을 하게 됩니다. 또 여기 있는 메멘토라는 영화는 자기가 그 전날 한 것들을 기억하지 못하니까 자기 팔등에다가 문신을 새기는, 계속 이렇게 팔로 새겨서 기억하려고 하는, 결국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아무리 기억력 장애가 있다고 해도 옛날 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게 기억력 장애가 아니고 최근 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게 기억력 장애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억력 장애의 가장 큰 의미는 단기 기억, 그러니까 대부분의 기억력 장애는 장기 기억이 아니고 단기 기억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우리가 기억력 장애라고 일반적으로 정의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여기 엄마 이름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방금 내가 하는 거 기억하지 못하는 게 이게 사실은 기억력 장애인 거겠죠. 자, 그러면 보통 이런 기억을 만드는 곳은 어디냐 하면 이 해마라는 부분입니다. 이 해마라는 부분은 왜 기억을 만들 수 있냐 하면은 보통 일반적인 세포들은 막 자라거나 증식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에 비해서 그런가요? 제가 근데 울리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해마라는 부분은 신경세포들이 막 자라고 증식하고 이렇습니다. 그에 비해서 여러분들 가장자리에 있는 신경세포들은 더 이상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신경세포들은 잘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기억력이 사라지지 않는 거고, 그에 비해서 해마에 있는 세포들은 마구 변하기 때문에 기억을 새로 만들 수도 있고 또 사라지기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특징들을 우리가 뉴로제네시스라는 표현을 하면서 신경세포들이 계속 이렇게 변화되는구나라는 거를 저희가 알 수 있고요. 이러한 특징들은 저희가 더블콜틴이라든가 이런 몇 가지 마커들을 통하면 저희가 효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항암제, 방사선 같은 그런 항암 치료를 하게 되면 보통 방사선으로 하면 종양을 치료하잖아요. 근데 종양세포들은 우리 기억을 만들어내는 세포들처럼 마구 만들어지고 사라지고 이렇게 하는 특징들을 보입니다. 그래서 항암제에 치료를 하면 암세포는 죽지만 정상세포는 죽지 않습니다. 역시 같은 이야기로 방사선을 조사하게 되면, 항암제를 조사하게 되면 기억을 만들어내는 세포들은 죽게 되지만 일반적인 장기 기억에 해당했던 세포들은 잘 죽지 않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저희가 이제 실험들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보면 이건 기억력을 테스트하는 방법인데 밝은 곳이 있고 어두운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쥐를 넣어주면 밝은 곳을 피해서
이제 들어가게 되면 그때 전기 쇼크를 주게 되거든요. 지금 보시면 이제 빛을 비춰주니까 쥐가 이제 딱 들어가면 제가 얼른 문을 닫고 그리고 전기 쇼크를 주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 다시 얘가 어제의 전기 쇼크를 기억하면 얘가 들어가지 않고 계속 이렇게 두리번 거리다가 다시 되돌아 나옵니다. 왜냐하면 빛을 피하더라도 어차피 전기 쇼크를 받는 것보다 나으니까 다시 전기 쇼크를 기억하게 된다면, 그래서 이 전기 쇼크를 얼마만큼 기억하는지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기억력을 평가하는 방법을 쓰기도 하고요. 또는 마우스들은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이 두 가지 물체를 놓아놓으면 처음 본 물체들에 더 오랫동안 머무르는 특성을 보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두 가지 물체가 다 새로우니까 비슷하게 있다가 두 가지 물체 가운데 하나를 바꿔주게 되면 새로운 물체에 더 오랫동안 머무르는 그런 특성들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아, 얘가 어제의 물체를 기억하는구나 라는 것을 평가해서 저희가 이제 기억력을 평가하는 방법을 하게 되면 아, 얘가 좀 바보가 되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뇌의 경우에는 각 매핑이 되어져 있습니다. 각 위치마다 각 기능이 다르게 되는데 저희는 이제 보통 이제 마우스 뇌에서의 특정 위치를 보면 이 부분이 지금 주로 기억을 만들어내는 위치가 되는데요. 저희가 그 부분을 역시 이제 이렇게 형태학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그 부분에서 세포가 얼마만큼 죽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기억력이 떨어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이제 활용해서 저희가 이제 실험법들을 몇 가지를 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기억력 장애가 생긴다라는 것 정도는 알 수 있는데,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곽향을 가지고 그 실험을 수행해 보았습니다. 곽향을 가지고 이제 보통 저희가 기존에 위험에서 효과가 있었던 용량들을 그대로 활용했고 관련 모델들을 그대로 활용한 건데요. 저희가 이제 전기 쇼크를 주고 그 다음날 얼마만큼 기억했는지 봤을 때 곽향을 먹이면 효과가 있었다라는 내용의 연구 내용을 발표했고, 그리고 관련해서 기억력에 관련되어져 있는 이러한 부분에서의 그러한 신경세포들의 기억력을 시킬 수 있는 마커들이 항암제를 받으면 줄어들었는데 곽향을 먹으면 증가하였다라는 내용의 논문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뭐 약용작물학회 논문을 발표하기도 하였고요. 또 관련해서 이 한의학연구원에서 이 업체 하나에다가 기술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기업에서는 사실은 항암제에 의한 기억력 장애 이런 건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분들은 수험생들한테 고3 엄마들한테 이걸 먹여가지고 고3 엄마들한테 꼬셔가지고 학생들이 좀 수능 시험을 잘 봤으면 하는 그런 욕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한테 이제 그런데 이제 항암제 실험은 그거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성 식품에 해당하는 법조항들을 가지고 왔고 보니까 이 식약처에서 인지기능 개선 및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표현을 넣으려면 이런 실험을 해야 된다라는 그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해당하는 약물이 항암제가 아니고 스코포라민이라는 약물을 써야만이 그거를 인정해주는 일종의 식약처에서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스코포라민을 가지고 이 실험을 수행하게 되는데요. 스코포라민 약물의 특성은 근데 어쨌건 얘를 먹이면 기억력이 나빠지는 그런 약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약물들을 가지고 실험을 했더니 실제로 기억력이 나빠졌고 이런 곽향을 먹이면 다시 개선되었고 또 이런 물체를 확인하는 실험에서도 비슷한 효과가 있었고, 그리고 지금 이거는 이제 사실은 이게 막 동영상인데 얘가 플랫폼을 찾아다니는 그런 동영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워터메이즈 테스트라는 건데 이 공간 지각력을 이용해서 얘가 얼마만큼 기억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했을 때 아, 곽향을 먹이면 효과가 좋아지는구나 라는 것 정도까지는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 나오네요. 이런 이제 행동을 해서 얘가 이제 얼마만큼 물 위에서 이 플랫폼을 찾아다니는지 이런 실험들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러한 조직학적인 평가라든가 또 다른 마커들을 활용해서 아, 스코포라민에 의한 기억력 장애를 곽향이 치료할 수 있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해서 이러한 내용들로 저희가 논문을 발표했고 관련해서 이제 이러한 기술 이전을 하게 되는데요. 기술 이전을 했던 업체에서 더 큰 욕심을 내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알츠하이머 치료를 좀 할 수 있는 약으로 좀 더 개발해 줄 수 있으면 안 되냐라고 이제 더 큰 욕심을 내셔가지고 지금은 저희가 이제 관련 이 알츠하이머 모델들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저희가 추가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긴 합니다. 근데 사실 효과가 아주 뛰어나지는 않아서 알츠하이머까지는 못 가지 않을까라고 저희가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주로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이고, 사실 저는 이제 수의과 대학에 있습니다. 아까 앞에 말씀해 주셨던 내용 중에 보니까 동물용 의약품에 대해서도 많이 관심을 보이시는 것 같던데, 사실 저는 지금 수의과 대학에서 지금 환인제약하고 관련해서 이러한 반려동물 대상으로 한 인지기억적 장애라든가
이런 쪽에 치료제를 개발하는 연구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내용들은 주로 마우스를 가지고 하는 실험들이었다면 사실은 강아지를 대상으로 이런 인지기억력 장애 모델을 구축하고 관련 영상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어떤 치료적인 방법을 적용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저희 함께 연구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오늘 여기에 제목만 보고 그 약용작물학회 충계학술 발표대회 제목이 보니까 그린바이오 약용작물 소재의 산업화 전략이라고 제가 제목을 보고 아 저는 매우 적합한 내용이구나 라고 저 스스로 자만하면서 왔습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아, 제 내용이 조금 부족했나 싶긴 했지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러한 연구 분야도 여러분들께서 하고 있는 다양한 약용 소재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러한 어떤 실제 산업화라든가 또는 이런 쪽에는 가장 필수적인 항목 중에 하나이고 물론 안전성도 중요하겠지만 효능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또 적용 항목도 단순하게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동물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는 분야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사실은 저는 오늘 여기 처음이거든요. 약용작물학회. 근데 사실은 그래서 제가 오늘 저희 방에 학생들이 여러 명 있는데 사실 오늘 한 명밖에 못 데리고 왔습니다. 다음번부터는 제가 여러 학생들 다 함께 데려와서 자주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아유, 재미있게 설명을 잘해 주셔가지고 하여간 오늘 마지막 잘 해주신 것 같아요. 박수 한번 좀 받아야 되겠네요. 감사합니다.